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 미디어 탈곡기 26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학내 유민지입니다. 네, 저는 분야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가 대체 오늘 언제 만나서 녹음을 하는 거죠? 방금 전에 녹음한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에는요, 저희가 지난 5.18 광주 순례를 토요일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전 활동가들이 다 다녀왔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 유무를 하루 쓸 수 있는데 모두가 다 그날 공식으로 이어서, 공식 대체 유무를 5월 21일 월요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징검다리였는데 원래 퐁당퐁당이었는데 쭉 이어서 쉬는 그런 날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에 이어서 월요일 방송까지 한 번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녹음된 목소리를 찾아뵙지만 항상 녹음된 목소리를 찾아뵙죠 원래. 그렇죠. 네. 또 신나는 마음으로 수요일에 베나베나 쇼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종편이 왜 계속해서 저렇게 막말을 하는 줄 아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안 해서야. 그래서 민원연이 준비했어. 시민들의 방송심의위원회.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방송심의를 해보려고 해. 언제냐고? 5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 국민TV 카페 오네요. 언론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민주언론 시민연합. 그러면 오늘 바로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어떤 보고서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요. 중앙일보 갖고 왔습니다. 뭐죠? 네. 이게요. 최근에 이제 남경필 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들고 나온 카드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 파일. 이거 들고 나왔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제 13일의 일입니다.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3일에 열어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친형과 형수에게 한 충격적 폭언이 담긴 음성 파일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상식 이하의 인격을 가진 이 후보를 선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천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은 인정할 수가 없다. 네. 근데 이 녹음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도에 한 번, 지방선거 앞두고 한 번, 그리고 2016년부터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 번, 계속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거진 바 있었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유세차에 틀어놓으면 경기도민 절대로 안 찍는다. 3%도 안 나올 거다. 그러면서 이거를 틀까 말까? 이걸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남경필 후보도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큰 충격이다. 보통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한 번도 내받지 않은 패륜적 사건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다가 남경필 후보님 정책 대결의 장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적어서요. 나름 친인척 비리를 막고 청렴 시정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형님 부부와 원수가 되고 말았다. 형님 부부의 어머니에 대한 방화 살해 협박, 어머니 신체를 칼로 어찌하겠다는 참혹한 패륜 막말, 심지어 구타 폭행 사건까지 벌어져 제가 격분한 상태에서 형님 부부와 수차례 심하게 다퉜다. 이렇게 하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인격 수양이 부족해 형님 부부의 패륜 행위에 분을 참지 못하고 몇 차례 싸우다 욕설한 사실을 다 인정한다. 공개 사과도 수차례 드렸지만 또 사과하라고 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또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남경필 후보한테 네거티브 진흙탕에서 나와서 멋진 정책 대결의 장으로 돌아와라. 난 도전자인데 도전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성남시장에 당선된 다음에 그 셋째 형님이 어떤 동생이 이제 시장이니까 이권 개입을 시도를 했고 그리고 인사청탁을 또 하고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서 이걸 거부했더니 이제 사이가 틀어졌고 그 후에 이제 형과 형수가 이제 이런 빌미를 가지고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어떤 패륜적 행동을 했기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뭐 형과 형수에게 그런 패륜적 욕설을 한 거는 어쨌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잘못이지요.
근데 그 자유한국당과 이제 남경필 후보가 이걸 이제 부각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선거 전략 차원에서 당연히 이제 부각할 수 있겠죠. 자유한국당이 부각할 수도 있고 남경필 후보가 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도 이런 행위가 있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게 당사자가 거듭해서 해명한 내용이고 계속 이제 어쨌든 진상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해명했는데 아니다. 이런 거 아니었다. 진실 공방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해명하고 끝난 상태입니다.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란이 있다. 불거지고 있다. 보도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미 해명도 됐고 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어쨌든 이 일을 사과도 했고 반복해서 계속 보도한다. 계속 똑같은 내용을 보도해. 그러면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의도가 있는 거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13일 날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14일부터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쭉 언론 보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네. 했더니 중앙일보가 이 사건을 5건을 보도했어요. 중앙일보는 원래 보도를 잘 안 하는 매체인데. 선거 관련된 보도를 원래 안 하는 매체예요. 중앙일보가 지금. 저희가 항상 보고서 낼 때마다 중앙일보는 보도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자 14, 15, 16, 17 4일입니다. 4일 동안에 이 욕설 논란을 다룬 게 5건이에요. 조선일보는 3건, 한겨레 3건, 한국일보 1건입니다. 근데 5건으로 다를 만큼 계속 얘기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뭐 그러니까 추가되는. 그러니까 봐야죠, 그렇죠? 경향신문이랑 우선 동아일보는 안 다뤘어요. 아예. 네네. 이 네거티브 논란을 안 다뤘습니다. 네. 자, 우선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요, 3건을 다뤘잖아요. 이게 뭐라고 다뤘냐면 이건 명백히 네거티브다라고 네. 했습니다. 어쨌든 네거티브는 맞죠. 이게 뭐 검증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정책 대결이 아닌 이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개인 사적인 문제 어떤 네거티브를 갖고 나온 겁니다. 들고 나온 거고 그래서 이거는 네거티브 공세다라고 해서 한겨레 신문과 한국일보는 네거티브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14일에 네거티브 공세다라고 보도를 하고 이게 좀 계속 얘네가 하니까 16일 날에는 오히려 역풍맞고 있다. 이거 남지사가 이런 보도를 냈고요. 그리고 17일에는 이 욕설 논란을 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뽑긴 했지만 욕설 논란을 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이제 반격에 나섰다 얘기하면서 형수 욕설 논란을 한번 언급했어요. 그래서 포함해서 3건입니다. 자, 한국일보도 남경필과 이재명 시장의 이야기를 이제 같이 병렬로 나열해서 네. 네거티브 공세를 전격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일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남 후보의 공세에 이 후보 측은 일단 무대응 전략을 택했다 하면서 이 후보의 친형 형수와의 포괄 논란은 이 후보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제기된 단골 소재다. 이렇게 하고 기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불거진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불거지고 있다. 지난번 뭐 성남시장 그때도 뭐 네. 하고 뭐 그랬어. 2014년, 16년, 17년 뭐 지금 계속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안을 좀 떨어져서 다룬 겁니다. 근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4일 내내 욕설 녹음 파일을 부각했어요. 제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제목, 남경필, 이재명 욕설 파일 충격, 알고 공천했다면 비상식적.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남경필 후보의 이야기를 따옴표로 이제 처리한 거죠. 그 다음날, 남경필 또 따옴표입니다. 이재명 갑질 우려. 그리고 거기 옆에 이재명 저질 네거티브. 이렇게 해서 또 달았습니다. 그 다음날, 남경필, 이재명 욕설 비난, 명예훼손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다뤘습니다. 자, 이 3개의 기사 다 뭐냐면 욕설 파일 내용을 다 다뤘어요. 폐륜적 언행을 했고 이걸 비난하는 남경필 후보와 홍준표 대표의 말을 그대로 따옴표로 따면서 계속 실었습니다. 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14일 기사에는 이 후보가 지사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도민에게 갈등과 분노의 갑질을 일삼을까. 공적인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라고 하는 남경필 후보의 이야기. 그 말 자체도 되게 이상하다. 그리고 자기 형님이나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는 사람. 이거 홍준표 대표의 말입니다. 네. 이것도 따옴표로 실었어요. 그리고 이 후보의 인격 실체를 알고 나면 도저히 찍어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남경필 후보 캠프 관계자의 말을 또 실었습니다. 따옴표로. 그러니까 따옴표를 계속 따면서 이재명 시장은 정말 부적절하고 완전히 쌍욕한 놈이고 나쁜 놈이고 막 이런 얘기들을 14일 기사에 쭉 실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14일 날은 뭐 기자회견 내용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갑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또 그 기사에서는 또 실습니다. 이 후보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상적으로 참 보기 어렵다.
라고 하는 남경필 후보의 말을 또 실었어요. 그 다음 날 한 말인가요? 네. 13일날 기자회견하고 팔로우를 할 거 아닙니까? 뭐 CBS나 이런 데서 한번 모시고 얘기 들어보자 해서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그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 한 내용과 사실 맥락은 똑같습니다. 네. 근데 그걸 또 이 기사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다 또 가져온 거예요. 우려먹기 한 거지 또. 그러고 나서 16일 기사에서도 형사고소 운운하는 걸 보니 욕설이 사실인 모양. 찌찌찌 다급하긴 했나 보다. 라고 하는 홍준표 대표의 말을 그대로 또 다운표로 써서 씁니다. 아니 거기에 멘트만 하면 다 쓸 기세네. 그러니까 14, 15, 16 계속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표현만 좀 다르게 하면 다 다운표로 다 따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기사가. 이상하죠? 17일에는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4일에 또 하나의 기사가 사실 있어요. 이 기사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세 개 기사는 그 남경필과 이재명 관련된 그거. 네네. 그거에 중점적으로 실은 기사. 만 3개만 된다는 거예요. 3개가 됐는데 14일에는 제목은 이슈도 인물도 없는 지방선거 북미 정상회담에 묻혔다. 자, 제목 보면요. 여기서 왜 나오지? 싶죠? 네. 이거는 그냥 선거 판세를 전체적인 판세가 뭐 북미 정상회담에 묻히고 뭐 이런 진단한 기사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굳이 남경필 후보의 기자회견 소식을 또 다뤄요. 여기서. 왜요? 뭐 경기도는 이런 흐름이 있다 하면서 하면 다루는 거예요. 남경필 후보에. 하면서 또 이 기자회견 소식과 함께 뜬금없네. 또 남경필 후보의 말을 또 다운표로 넣었습니다. 뭐야? 그 파일 내용은 인간성 말살, 여성에 대한 폭력, 권력 갑질의 전형으로 민주당은 후보를 당장 교체하라. 라고 하는 남 후보의 주장을 또 이 기사에서 또 넣어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다운표를 받았었다고 하는 이 내용들은 이 발언은 사실인지 객관적인지 공정성인지 이런 것들을 기자가 검증하고 쓴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선거에 나온 반대 진영의 이야기를 정말 말말말처럼 그냥 공격 발언을 그냥 계속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16일까지 끝났어. 그쵸? 제가 16일까지 보고 이거 너무 심하다. 네. 이거 다뤄야겠다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17일 날 또 나왔어. 17일 날. 이번엔 뭐냐?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욕설 너무 심했다. 이거 다운표인가요? 아니면 다운표예요. vs 대 네. 남경필 남의 가정사 왜 들추냐 다운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욕설이 너무 심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경필이 남의 가정사 왜 들추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네티즌 반응 막 이런 류의 기사인가요? 시민 반응에 시민 반응. 자, 이거는 내용이 뭐냐? 동두천부터 자기가 평택까지 1호선을 쭉 타면서 민심을 르포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목부터 우선 또 이재명 욕설 논란을 주목한 거죠. 제목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내용에 기사에 시민들을 만나봤더니 다 욕설 논란 얘기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시민 다운표야. 그렇죠. 시민 다운표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시민들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다운표 모든 거의 시민들의 내용이 남지사 나무 왜 자기도 그러면서 왜 자꾸 이재명 거 까?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네. 아니면 야 너무 심했던데? 그 욕설 빨리 못 들어주겠던데? 뭐 이런 시민들의 반응이고요. 또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는 이제 물어봤더니 시민들이 뭐 누구 찍을지 아직 못 정했다는 말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진짜 민심은 뭐 닭발집인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해요. 그걸 정식 인터뷰한 게 아니에요. 자기 닭발집인가 어디 들어갔는데 옆에 뒷테이블에서 남자 4명이 얘기를 하고 있던 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른 인터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배나은 뭐 몇 살 여자 이런 거 나와서 뭐 어디 사는지 평택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거가 나오잖아. 네. 근데 그 족발집은 진짜 민심을 자기가 확인할 수 있었던 족발집인가 닭발집인가 거기 뒷테이블의 남자들 남 1, 남 2, 남 3, 남 4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이재명 욕설 논란에 대해서 둘이 4명이 공방을 벌이는 그거를 실었어요.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다뤘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진짜 민심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다뤄집니다.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지. 진짜 제가 뭐 다른 멘트를 못하겠네. 진짜 이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겁니다. 중앙일보는 3일 내내 이 후보의 욕설 녹음 파일 논란을 다룬 자유한국당 입장을 계속 이슈화시켰죠. 다운표로 계속. 그러더니 마지막 4일째에는 이번엔 시민의 목소리라고 하면서 야 여론이 이렇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두 번 정도 경향을 소개한 정도가 아니라 4일 내내 같은 류의 발언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사실은 자신들이 이 이재명 욕설 논란을 여론으로 만들려고 사실 쏟아 부은 거죠. 막 화력을 집중해가지고 3일 내내 4건의 기사에서 계속 야 이거는 나쁜 놈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싫었던 거예요. 화력을 집중한 거 여론을 만들려고. 그래놓고서 마지막 4일째 되는 날에는
어머, 여론이 이렇네? 이런 여론이 있네? 자기가 만든 건 쏙 빠지고 자기가 그렇게 화력을 집중했으니까 여론이 생겼겠죠. 그렇게 이슈 부각했으니까. 근데 어머 이런 여론이야. 대부분 경기도민들은 지금 욕설 논란에 꽂혀 있어. 이런 내용을 지금 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중앙일보의 의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대단하다 진짜.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정말 아까 또 말했는데 성찰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언론인인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 이제 남경필 후보 지금 캠프 관계자인가? 지금 사실 자기가 하는 역할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는 행동들이죠. 네.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놓고 하는 거예요. 네. 고해성사 필요합니다. 이거는 것이죠. 너무나 드러나는 거예요. 뭐 숨겨놓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언론인데 그 욕설 파일 들어봤더니 그 안에 담겨있는 멘트들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어떤 언론사 같은 그렇죠. 경우는.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따옴표를 계속 매일매일 소식을 들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그렇죠. 그 멘트의 문제점,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집어주는 그런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같이 판단을 하는 기사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따옴표의 문제는 네. 이 따옴표의 말이 사실인지 네. 아닌지 객관적인 건지 공정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전혀 검증하지 않고 싫은 거야. 검증하기 싫은 거야. 네. 왜냐면 이걸 내가 검증하기 시작하면 책임져야 이렇게 되거든요. 기사 쓰면 책임져야 되고 그런 말 못 쓸어. 그러니까 그쵸. 그런 거에서 잠깐 자기를 변호하는 걸로 빠지는 거리를 걸로 두는 해서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거야. 이거 논란 만들고 싶어. 근데 내가 책임지고 싶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따옴표 갖고 오는 겁니다. 그죠. 왜 논란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 설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죠, 계속. 네, 그런 따옴표 저널리즘 여기 중앙일보가 이렇게 계속 되게 했더라. 비겁하면서도 정치적인 어떤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반복해서 같은 네. 내용을 새로운 이슈도 없는데, 예를 들어 반론이 나왔으면 반론을 다루든가 그런 것도 없는데 계속 똑같이 다루더라. 따옴표. 너무나 심각하더라.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말씀드려 볼게요. 보고서 제목은요. 작은 따옴표 미투 때문에 공천 차질 물음표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미투 운동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네. 왜 그 기간이라고 안 일어나겠냐. 그리고 시작이었으니까.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또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미투 운동은 계속 일어날 텐데 그럼 과연 이 선거 기간에 어떻게 보도할 것이냐 언론사들이 그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본 보고서예요. 근데 안희정 정봉주 관련된 이슈는 많이 좀 얘기가 되고 모니터도 됐는데 그 외에도 되게 많이 미투운동이 있었거든요. 여러 명을 대상으로. 그 과정에서 공천 스스로 후보에서 이제 물러나는 케이스들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메인 뉴스 같은 것들로 다뤄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보도를 중심으로 한번 모니터를 쭉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 보도를 볼 때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됐었어요. 예를 들면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선거보도 감시 준칙을 저희가 발표를 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에 매몰되지 말고 검증 보도를 해라. 그리고 뭐 단순히 그러니까 특정 후보의 공직 적격성 평가나 폭로성 기사를 보도할 때는 당사자의 반론 기회나 소명 기회를 달라. 그리고 특정 후보에 대한 폭로성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반론 혹은 근거에 대한 추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명예훼손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보도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이제 요구 같은 경우를 미투 운동 관련 보도에다가 적용하기 시작하면은 애매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투 운동에서 폭로하는 어떤 성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은요. 폭로를 한 다음에 언론이 이걸로 검증을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명은 들어볼 수 있어요. 가해자 지목된 사람한테 소명 들어보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양쪽 얘기를 다 듣는다고 해서 답이 딱 선명하게 나오는 게 아니죠. 논문 표절 이런 문제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이런 거죠. 이 선거 기간에 그런 게 되게 많았대요. 카톡을 통해서 막 찌라시처럼 막 유포되고 누가 했다더라 뭐 이런 것들 소문처럼 유포되는 내용도 있고 실제 이제 신분을 공개한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언론사들이 양쪽에 대한 소명 얘기를 다 들어보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양쪽 신빙성 최소한의 신빙성 이 사람이 이 기간에 정말 근무한 건 맞나? 혹은 그러니까 말하는 발언에 대해서 좀 충분히 취재를 사실 검증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취재라던가 사실 검증을 하려는 노력을 한 다음에 이걸 보도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제 이게 나왔다고 해서 던져놓은 다음에 책임지지 않는 태도. 몰라 나는 여기 소문이 있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한 발 빼는 태도로는 사실 이게 보도가 이뤄지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확실하지 않은 100% 증명되지 않은 미투 운동은 말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 절대는 아니고요. 어떤 지금 문제 양상들이 있었냐면 이게 폭로가 이루어졌는데 흑색선전인지 아닌지를 몰라. 근데 자꾸 흑색선전이라고 말하는 후보의 목소리를 보도를 하는 거예요. 언론사들이. 그런 경우가 오히려 좀 더 많은 상황이라 이거를 좀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상을 좀 분류를 해서 몇 가지만 대표적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고서 제목이기도 한데요. 미투 때문에 공천이 차질을 빚었다. 이런 약간 탓하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당 차원에서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공천 일정이 약간씩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연합뉴스 TV 같은 경우는요. 미투 악재 털고 지방선거 모드 본격 전환.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요. 마무리 멘트로 미투 불씨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만큼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미투 악재, 미투 불씨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을 듣다 보면 이게 뭔가 미투 운동 그 자체가 좀 약간 선거에 폐를 끼친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좀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뉴스원 여기도 통신사죠. 미투로 멈춘 시계 제목에 이런 표현을 쓰고요. 브릿지 경제 같은 경우는 미투 악재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씁니다. 뉴스원은요. 이런 표현도 써요. 민주당 충북 예비 후보들 미투 국면 장기화의 울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투 국면으로 지금 선거 그 공천 일전에 이런 게 장기화되니까 후보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것들을 제목으로 뽑아서 쓰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물론 선거 시기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다는 게 후보자 입장에서만 보면은 되게 악재예요.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악재가 될 수 있죠. 근데 언론이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후보자한테 불리한 사안이 터졌다라고 상황을 표현하면요. 이 전반적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것들, 혼란의 책임을 다 폭로자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폐를 끼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민폐 끼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왜 자꾸 언론이 그런 당이나 후보자 입장에서 이 유불리를 판단을 하는 거냐. 유권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찍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어? 아니었어 하는 정보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검증이 돼야 되고 이런 언론이 취재를 했나요? 다 그냥 당 차원 그리고 후보자 입장에서만 나쁜 상황인 것처럼 얘기가 된다는 것이고요. 좀 문제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정치권 그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언사를 아예 받아쓰는 그런 보도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KBC 광주 방송 같은 경우는요. 안병호 강의원 전격 사퇴 미투 변수라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이 안병호 한평군수 같은 경우는 이제 3선에 도전하려고 했던 분이고 또 강의원 그 투게더 광상 나눔 문화재단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들은 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후에 불출마를 선언해요. 2명 다. 선언을 하는데 두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했던 멘트들이 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냥 음해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주장인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폭로들이요. 신분을 되게 숨기고 한 폭로들도 아니고 심지어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쨌든 나간 그런 폭로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후보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미투 운동의 파고를 넘지 못했습니다. 진위를 떠나 유권자들에게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낙인 찍힐 경우 치명타를 입게 될 후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관위가 그러니까 음해성 흑색 선전이 난무하지 않을까 이제 경계하면서 좀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입장을 낸 적이 있잖아요. 그 멘트를 이제 뒤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후보가 정말 억울한 무고 피해자인가? 그 근거가 뭐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냥 그게 흑색 선전이 되는 게 아니죠. 언론이 취재를 했나요? 어떤 이 사람들이 정말 억울하게 몰린 거다. 그 주장들이 막 진짜 근거 없는 비방용이었다. 다른 당에서 막 사주한 거다. 이런 증거가 있냐는 거죠. 그 증거가 없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걸 흑색 선전인 것처럼 의심하는 멘트들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언론사가 그렇게 직접 자기 입으로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톱스타 뉴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정가술렁 6.13 지방선거 태풍의 눈 바로 미투 출마 예정자 불출마에 잇따라 선언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도 기자가 직접 미투 정국이 사실과 관계없이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는 분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렇게 되면 사실이 아닌 것들로 일단 던졌는데 후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뉘앙스인 거죠. 이것도 문제인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의 입장을, 그러니까 난 당사자는 아니지만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해주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 발언을 받아쓰는 보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국제뉴스인데요. 오천도 한 사람 인생 망치는 미투 상식선 넘지 말아야.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민주당 그 유행열 충북 청주시당 예비후보 성폭력 의혹이 이렇게 제기된 그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미투라면 대한민국 남자들 전부 다 미투 해야 된다. 상식과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게 미투다. 그러면서 그 유행열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미투를 이렇게 폄훼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그냥 다 남자들 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출자들의 어린 시절 누구나 있을 법한 연애라는 도덕적 과거를 검증하는 선거냐? 이런 말까지 해요. 자,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제 다 검증하겠다. 이런 미투 발언들을 검증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그거를 이 매체는요, 다 따옴표로 따서 받아 써줍니다. 그리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요, 대부분의 이 기사를 읽은, 이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당신이 그걸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이거 분별할 건데 왜 이런 말을 해?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기자는 이런 멘트를 붙입니다. 후보자 미투 검증에 나서겠다고 한 시민단체 대표가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 멘트들에 대한 총평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으로는 참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선거를 앞두고 약간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 진영에서 나온 미투 운동은 보도를 하고 이 진영에서 나온 미투 운동은 상대적으로 좀 보도를 안 하고 약간 이런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뭘로 이게 좀 느껴졌냐면, 지난 3월에 뉴스타파가 민병두 의원에게 노래방에서 성추행 당했다, 이 기사를 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민병두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이제 폭로가 나온 그 이후로 민병두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서 나는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발언하는 게 미투 운동에 대해서 약간 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난 미투 운동 지지하기 때문에 물러나겠다라고 하면 3월 12일 날 의원직 사퇴서 제출해버립니다. 네. 그런데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겠죠. 그 상황에서 5월 4일 날 민주당 최고위가요, 민병두 의원한테 복귀를 요구합니다. 공식적으로. 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언론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민 의원이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를 표명했고, 그리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어떤 그 자세를 보였다. 그게 일단 하나 참작이 됐고요. 또 하나는 지역구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탄원서를 내서 사퇴 철회해라라고 촉구를 한 지점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복귀를 요구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민 의원은 당의 요청을 바로 받아들입니다. 당일날 그래서 사의 철회를 해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자, 이 상황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의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 자체, 민병두 의원 그 사퇴 철회를 했다는 이 상황을 가지고서 그걸 비판한다고 해서 정치 공세네 라고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어쨌든 야권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곳에서는 사퇴 쇼다. 아니, 문제가 터져서 바로 이제 공론화돼서 논의가 될 만한 상황이 되니까 싹 빠져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있다가 이제 잠잠해지니까 나와서 복귀를 한다? 이거는 그냥 그 상황에 소나기 피하려고 하는 행동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지적을 정치적 목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게 다 신빙성 없는 정치 공세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한 보도 태도가 매체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되게 갈립니다. 네. 먼저 신문을 살펴봤는데요. 지면에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 기사 포함해서 신문 보도량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랬는데 우리 모니터 대상 6개 신문사 중에서요. 경향신문,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랑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요. 경향은 2건, 한겨레는 1건만 보도를 합니다. 근데요, 이 보도 안에 민병두 의원 측 입장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복귀를 한다. 그런 여러 가지 요구를 받아들여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 멘트만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측의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도. 한겨레는 지면 보도도 안 냅니다. 반면에요. 조중동 같은 경우는 각각 4건씩 보도를 합니다. 각 매체당 4건씩 보도를 하면서요. 민 의원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지면 보도 제목들이 미투 민병두의 2달 쇼, 그리고 사설도 내는데 미투 소나기 지나자 2달 만에 사퇴쇼 접은 의원, 이런 식으로 내요. 근데 이거를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물론 정치적 의도도 같이 있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억지냐? 또 그렇지 않거든요.
자,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좀 스탠스가 특이한데요. 지면에 이제 한 건의 기사를 내놓는데 그쳐요. 그런데 다만 이 안에 이런 멘트들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걸 지적하는 측의 그 메시지와 함께 민의원에 거치는 20대 후반, 국회 후반기 의장 선출과, 그 협상을 앞둔 시점에 원내 일당 사수와 무관치 않은 문제다.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었다라는 거죠.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그런 지적들이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방송도 양상이 비슷해요. 뭐냐면 MBC랑 JTBC는요. 민의원 측 결정만 요약해서 단신으로 정리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요. JTBC 같은 경우는요. 민의원 사퇴 의사처리 소식 그 단신 안에 민의원은 오늘 당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사직을 처리한다라고 말하면서 2달치 세비는 사회에 기부하겠다라는 멘트까지 보여줍니다. 단신인데. KBS 같은 경우 KBS MBN은요. 온라인 기사만 내놓고 저녁 종합 뉴스로는 사안 안전합니다. 반면에 TV조선 채널A는요. 다 저녁 종합 뉴스에 그 일반 보도를 내놓고 이 진정성 없는 사퇴쇼라는 야권의 지적을 부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의원 결정을 되게 비판하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SBS가 한국일보 같은 스탠스예요. 방송의 사회 중에서는. 뭐냐면 의원직 사퇴 번복 야 사퇴쇼라는 보도 제목에서 민의원 그 결정 배경이 민주당은 민의원이 사퇴 선언을 한 직후부터 난감했었다. 지방선거 출마로 소속 국회의원 수가 줄어서 일당 지위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되게 정치적 도 판단이었다라는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야권의 공세도 함께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 결정 자체 그럼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요. 우리가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 결정 자체의 합리성 이게 정치적인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내린 결정인데 이건 그럼 올바른 판단인가? 라는 의문을 진정성 있게 제기한 매체가 있는 상황인 것인가라는 질문이 좀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린 아니야라고 하면서도 내면엔 사실은 좀 유리유불리를 따라서 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함께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장님 한마디도 안 하시네? 부장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세요. 저요? 네. 그러니까 제 고민은 뭐가 있냐면 이제 안희정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위에 따른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미투 폭로를 어떻게 볼 것이냐고 계속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투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너 나한테 한번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넌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그 폭로 자체가 그 가해자의 어떤 명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 폭로 자체로 흔드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 고민은 그러니까 지금 민병두에 대한 고민보다는 아까 앞서서 맨 처음에 들었던 고민이 이거야. 내가 그냥 그 보고서를 들었을 때 우선은 미투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과연 부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가? 내 고민해. 그 제목이 예를 들어서 미투로 멈춘 뭐 공천 할 수 있는가라고 고민을 맨 처음에 들었어. 고민 들었는데 내가 거기다가 세월호로 멈춘 이렇게 썼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월호를 뭐 막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세월호를 막 그 난장질을 하는 이유가 아니라 세월호로 멈춘 뭐 국회 이렇게 표현했으면 부정적 표현이야. 네. 부정적 표현. 나는 그걸 맨 처음에 미투로 멈춘 거 사실관계 어쨌든 미투로 멈췄잖아. 그건 뭔지 알겠어요. 일단 넘어가시고. 오케이 이해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그런 건데 민병두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의 직위를 활용하지 않았고 당시에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그만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계속 권력에 의한 어떤 미투인지 아닌지를 가지고서 판별을 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미투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됐을 때도 권력과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한다가 1차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자꾸 층위를 나눠서 아니 왜냐하면 이거 그래서 미투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권력을 뺏는 행위라는 것이 연결된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안지사 뺏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 권력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그 권력을 나는 그래서 그냥 국회의원에 대한 폭로라고 알고서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명성들을 그러니까 미투라고 하는 그거의 본질은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릴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는 거에 대한 목적이라고 난 봐. 목표고. 그래서 목표가 이루어졌고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물러나가겠다고 물러났고서 내가 지금 민병두가 물러나겠다고 해놓고 다시 안 물러나는 게 뭐 옳다 그르다 이 문제가 아니라 물러났다면 물러났어야 되는데 거기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는 것도 맞아.
그런 얘기들은 그래서 나는 오히려 한국일보나 SBS 보도가 맞다고 보거든. 그 판단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민된 건 거기서 내 건이나 낸 조선일보가 아니 그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치적 의도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던 거야. 거기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때문에 민원연 활동가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어. 왜냐고? 막말을 해도 다 봐주거든. 그래서 민원연이 준비했어. 시민들의 방송심의위원회. 여기서 시민들이 방송심의를 해보려고 해. 언제냐고? 5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 국민TV 카페 오네요. 언론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민주언론 시민연합. 저희가 미리 이렇게 사전 녹음을 하지만 제작 어떤 상황 때문에 네, 석가탄신이라는 방송이 안타깝게도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부처님 오시나요? 네네. 그래서 아쉬우시겠지만 그 다음 날 방송을 기다리면서 베나베나 참아주십시오. 네. 네네네. 수요일.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언련 미디어 탈곡기는 모레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언년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언년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언년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언년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